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대학들도 생존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최근에 대학과 지자체가 상생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 발굴에 힘을 모으고도 있습니다. 지자체와 대학, 지역 혁신기관들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RIS 사업은 물론이고요. 지역 혁신대학 지원 체계인 라이스 사업 시범지역으로도 전북이 선정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엔 정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죠. 지역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그래서 지역대학 위기 극복과 상생 방안이란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구조 혁신이 진행되는 여러 사업들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방안과 비전은 무엇인지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도민들은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자체와 운명 공동체가 돼서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뒤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아이디어 발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고요. 지역 학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들이 지자체의 권한과 주도권을 줬다는데 일리가 있긴 하지만 반면에 정부는 손 놓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정부서 공모에 탈락한 대학은 재정적 지원 등에서 더 소외되고 배척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협력과 개선을 통해서 지역대학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부터 망한다고 하잖아요. 수도권 대학으로 가야만 성공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지역대학에 입학할 경우 취업으로 바로 이어진다든가 학생들이 떠나지 않게 각 지방대학들이 특성화 전략으로 지역 기업과 연계한 맞춤 인력 양성에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인구의 감소와 집중화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분야에 대한 그 연구와 거기에 대한 사업과 R&D가 그 분야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학문과 사업이 연계되다 보니까 서울 집중화도 막을 수 있고 지방대학 공동화도 좀 막을 수 있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자연적인 힘에 맡겨서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광대학교의 박성태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광대 총장 박성태입니다. 네,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총장 양오봉입니다. 예. 자, 그리고 잠시 후에는 전라북도 교육소통협력국의 나혜수 국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행정예선 대학과 또 어떻게 연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총장님 전라북도에서 가장 바쁜 분들 아니실까 싶습니다. 물론 행정도 바쁘고 정치권도 바쁩니다만 대학이 바쁘다는 건 방금 이제 도민들의 목소리 들으셨잖아요. 예. 대학이 어렵다는 것 공감하고 있으면서 걱정도 하십니다만 대학이 어려워지면 지역이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벌써 도민들도 그만큼 이제 심각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의 4년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하실 일이 많고 바쁘시다 이렇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해봤는데 전북대학교 총장님 제일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2월 17일 날 취임했기 때문에 3달이 약간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열심히 지금 업무 파악 겸 그다음에 대학의 그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월 30일 5월 말까지 글로컬 사업이라고 정부 그렇죠. 사업이 있는데요. 연 200억씩 5년간 1,00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준비에 지금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전북대학교와 또 원광대학교 우리 지역의 대학들이 함께 RIS 라이스를 일단은 따냈잖아요. 네네. 한시름 놓았고 아울러서 이제 글로컬 대학도 이제 선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박성태 총장님도 바쁜 가운데서 바로 양 총장님 말씀하신 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광대학교 입장에서도 글로컬 대학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고 또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가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난 후에는 꼭 해결 방안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은 존재한다는 믿음으로 그 해결 방안을 단기간 내에 구사해서 그 5월 말까지 제출하는 기간 안에 아이디어를 충분히 5페이지 안에 포함해서 예비 선정이 되고 본 선정에 가서도
제대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도민들 가운데 대학 관계자가 아닌 분들께서는 라이스나 라이즈, RIS 또 글루콜 뭐 대학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이 정부의 지원이 이렇게 중요한가? 어느 정도 지금 대학이 어려운가? 진단 그 현재 주소부터 좀 두 분께서 한번 비슷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각 대학별로 좀 짚어주시고 어느 정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돌파구 출구를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이해를 좀 편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지금 현재 4년제 대학의 입학 정원이 예. 47만 명 정도입니다. 예. 근데 내년 2024년에 학령 인구가 37만 명 정도입니다. 그렇기 오. 때문에 37만 뭐 그렇기 때문에 약 10만 명 정도가 대학 그 정원보다도 적네요. 학령인구가 적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그 신입생 충원율이 굉장히 좀 위기에 올 가능성이 있고 예. 2030년, 2040년 되면은 학령 인구가 26만으로 됐습니다. 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26만 정도면 수도권의 입학 정원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한 20만 명 정도를 못 모집하게 되면 2,000명 의 대학 정원을 가진 거 100개가 없어지기 때문에요. 예. 이게 이제 심각한 위기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그 준비를 이제 지금부터 뭐 5년 내나 아니면 뭐 늦어도 7, 8년 내에 하지 않으면 2030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는 학령 인구에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글로컬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이걸 새로운 위기 극복을 위한 그 변신, 대학도 혁신을 하라는 그런 의미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대학의 위기, 대학이 없게 되면 지역 소멸이 가속화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전북대학교만 해도 그 학부생이 2만 5천 명에 대학원생 3천 명에 교직원 2천 명 하면 3만 명이 지금 이야. 우리 전북대학교에만 뭐 순수하게 다니고 계약직까지 합치면 한 4만 명 정도인데요. 그러면 가족까지 합치면 한 15만 명 정도에 해당되는 게 대학입니다. 또 병원도 있고. 병원을 예. 합치면은 병원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20만 명 정도가 전북대 병원에 관계자이기 때문에 이 대학의 위기는 결국 지역의 위기, 전주시와 전라북도 위기로 이어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결국은 위기에 봉착하지 않도록 잘 소프트 랜딩해서 뭐 가야만 지역의 위기도 벗어날 수 있고 더군다나 이런 기회에 이제 대학이 사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강한 대학, 미국의 대학처럼 좋은 대학에 대해서 세계의 인재가 모이는 그런 대학으로 변신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역이 더 활성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좀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원대 박성태 총장님, 우리가 국립대니까 전북대는 그래도 걱정이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공사니까 괜찮을 거야. 뭐 공무원이니까 괜찮을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사립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또 익산의 중심에 서 있는 원광대학교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익산시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누구보다 더 어떤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RIS 사업도 과거 정부에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올해 부울경과 제주, 전라북도가 우리 전북대학교하고 원광대학교하고 군산대학이 참여해서 따낸 거고 또 라이스 사업도 올해 처음 시행됐는데 전라북도가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글로컬 사업이 시작되니까 여기는 이제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은 글로컬 사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학부형들께서도 글로컬 사업이 됐을 때 통폐합 등의 문의가 이제 폭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글로컬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토론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예. 글로컬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각인 효과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사업이 RIS 사업이나 라이즈 사업이나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이나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나 모든 대학 혁신 사업이나 모든 측면에서 혁신이라는 주제가 다 포함되어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예. 라이스 글로컬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한 점을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예. 좀 알으셔서 실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에서는 도민이나 시청자, 애청자께서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예. 대학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지난해에 목표로 했던 신입생 충원율은 충분히 달성을 했습니다. 재학생 충원율이나 취업률 등은 우리가 더 노력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예. 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서 글로컬 사업이 진행되고 RIS나 라이 사업이 같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식품 산업 클러스터 2단계 그렇죠. 선정하고 수소 특화단지 그다음에 전북 특별자치도 등 그 외부 환경 변화가 또한 대학의 변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협조해 나가면서 참여를 이끌어서 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뭐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일이겠습니다만 원광대학교는 그동안의 어떤 뼈를 깎는 아픔의 과정들을 겪어 왔습니다. 뭐 사립대여서가 아니고 이 지역의 모든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똑같이 이제 겪으면서 그래도 이제 어떻게 대안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그런 의미에서 호남 지역에서는 글로컬 대학도 처음으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비전 선포식도 열지 않았습니까? 예, 예. 원광대학교가 익산에서 어떤 차지하는 아까 이제 전북대학교 양홍 총장님도 그 구성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익산의 원광대학교가 지금 잘 자리를 잡아야 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 실제로 대학이 아까 양호봉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원광대학도 보면은 학생 수나 교직원 수 또 학교 내에 있는 측면뿐만이 아니고 원광대학교도 뭐 양방병원, 그렇죠. 한방병원, 치과병원 등등을 포함해서 숫자를 따진다 보면은 그 익산시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이 지역을 살려야 하고 또한 한편으로 보면은 지역에서는 대학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글로컬 사업에 관련된 측면도 그렇고 모든 측면에서 요즘은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교육 자체도 우리가 교육기관이지만은 교육 자체의 담을 헐어서 내부적인 담도 헐지만은 외부하고 관계성에서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교육을 담을 헐어서 그렇습니다. 교육을 제공하고 예. 또한 지자체와 공조도 하면서 또 학생을 잘 역량을 키워서 지역사회에서 취창업을 하고 정조할 수 있도록 해서 예.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대학이 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입장이다. 그것을 예. 계속 평가받고 앞으로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에 할 수밖에 없는 예. 중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호봉 총장님 취임식에서도 이 지자체장들에 대한 어떤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일을 같이 해야 된다. 네네. 뛰어야 된다.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만 답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바로 방향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이제 지자체 강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만 전북교육협력추진단이 이제 설치되는 등 여러 달라지는 부분들이 바로 함께 가야만 되는 그런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2차 전지 특화단지 뭐 신청 과정을 그렇죠. 보더라도 예. 사실은 전라북도 지사 또 뭐 시장 군수님들 그다음에 대학 총장님들이 다 한 혼연일체가 돼서 예. 2차 전지 특화단지를 새만금에 유치하기 위해서 혼연일체가 돼서 나서는 것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내에도
그 교육 소통 협력국을 만들어 가지고 대학들과 도가 어떻게 협력을 해서 결국은 대학 발전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쌍끌이로 그 견인할 수 있겠는지 그렇죠. 좀 사실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제일 잘 되고 있는 지자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아까 박성태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지역의 대학이 다 잘 살아야 결국 지역 발전이 되고 지역 소멸도 없애게 되고 오히려 더 외국인들도 많이 오게 돼서 지역이 활성화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저희 전북대뿐만 아니고 원대도 뭐 전주대 굉장히 이 좋은 대학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학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전라북도하고 뭐 전주시, 익산시 이런 데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오죽하면 이제 세일즈 총장이라는 닉네임을 말씀을 하셨고 뭐 계속해서 현장으로 발빠르게 좀 뛰고 있습니다. 총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두 분과 함께 대학의 어려움, 특히 우리 지역 대학 꼭 전북대 원광대를 대표해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총장님으로서 우리 지역 사회 대학의 어려운 현실 또 함께 고민하는 흔적을 또 대학 총장 협의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뭐 말씀하신 대로 잠시 후에 그래서 도의 교육소통협력국에 나혜수 국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굳이 지난 민선 뭐 4, 5, 6, 7기를 뭐 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학의 어려움과 지금의 대학의 어려움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처럼 협력 관계가 긴밀하게 또 정부도 대학이 살기 위해서는 지역과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나 분위기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총장님도 그런 부분들에서 달라진 점을 좀 인식하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서로 소통 잘하고 계시고요. 네네. 뭐 지난 사실 우리나라가 2000년에서 2020년까지는 가장 그 팽창기 및 잘 나갈 때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좀 경제도 어렵고 특히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대학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 사실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아까 지역과 대학이 사실은 한 몸입니다. 지역이 어려워지면 대학도 어려워지고 대학이 어려워지면 지역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는 저 지역과 대학이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협력이 잘 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민선 시기에도 지자체 장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약간 느슨한 형태의 협력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밀접하게 협력을 안 하면 대학도 어렵고 지역도 어렵기 때문에 발등이 부러져서 더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학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재정 확보가 중요합니다. 원광대 총장님 제가 알기로 15년째 독립금 동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도 지금 짤대로 지금 마른 수건을 계속 짜고 있는데 정부의 어떤 규제나 정부의 어떤 강요가 지금 함께 병행되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말씀하신 라이스나 RIS나 글로컬 대학이 선정돼야만 그나마 또 숨통을 좀 트이면서 앞으로의 또 걱정을 이제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 될 텐데 지금 어떠세요? 재정 확보 측면에서는? 재정 확보 측면에서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측면이 자립 의지 아니면 자생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생력은 뭘로 측정할 수 있냐 하면 이제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로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입생 충원율은 목표를 달성했고요. 이게 올해 이제 2024년 입시가 이제 4, 5일 남았을 것입니다. 이 수시. 벌써 이렇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미비한 점이 과거에 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미비한 점을 다 보완해서 상당 부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던 문제들은 이미 다 해결했고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좋은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그 범위를 넓히고 또 새로운 방법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뭐 교사나 학생이나 아니면 대학과 연계해서 진로와 진학 박람회나 전공 특강이나 전공 체험이나 대학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고등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 모든 방안들을 다 하고 전북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입시 박람회 자체도 올해 처음으로 유치해서 7월에 이제 70여 개의 대학이 참가하는 박람회를 원광대학교에서 열게 되니까 예.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많이 노출되니까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말이죠. 이 수도권과 지방 이 이분법적으로 차별로 느끼게끔 너무 많은 편차가 있어서요. 뭐 대학의 전북대 교수님과 서울대 교수님을 서울대 교수님이 훨씬 더 뛰어날 거야. 공부를 잘하니까 꼭 인서울을 할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보면서요. 앞으로 탄탄한 미래 전망이 좋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보면 지금 전북의 대학의 생태계나 산업의 생태계가 지금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더 장점이 많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고방식을 좀 더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고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우리 지역의 대학이 아닐까 싶거든요. 먼저 그 대학이 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어제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회의가 있어서 뭐 서울에 갔었습니다만 서울은 사실은 어디 가서 앉아 있을 때도 힘듭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대학도 가보면은 공간도 굉장히 좁죠. 좁고 예. 환경이 사실 훨씬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시대적인 흐름이 또 수도권 집중하고 뭐 이렇게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 지방 대학이 훨씬 더 뭐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 예, 잘 그렇죠. 그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형태로 변하게 되면은 저는 반드시 유턴 현상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배터리 융합공학과도 만들고 예. 그다음에 방위 산업 그 융합 학과도 만들어서 사실 이제 학생들이 계약학과 형태로 이렇게 오도록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대학은 어떻든 간에 학생들이 오고 싶고 그다음에 공부하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굉장히 플렉시빌리티를 높여서 뭐 대학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거기 수도권에서 어렵게 뭐 어려운 환경에서 돈 많이 내고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환경도 좋고 그렇습니다. 플렉시빌리티도 좋은 오히려 지방의 명문 대학이 더 많다. 이런 우리가 환경을 갖춰야 되겠고요. 예. 또 지역에도 사실은 뭐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에 해당되는 뭐 좋은 기업 뭐 첨보랄지 그렇습니다. 비나텍이랄지 또 뭐 사실 대기업 LG 엔솔이랄지 뭐 SK 온도 물론이지만 그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수도권의 인재들이 여기 좋은 환경의 대학 우리 뭐 전북대 원대를 비롯한 좋은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 지역의 좋은 기업에서 취업도 하고 이 지역이 정주하면서 예. 결국 이 지역을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잘 그렇습니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게 보면요 기숙사 잘 돼 있죠. 네. 장학금 제도 좋죠. 또 등록금 계속해서 동결하면서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의 주머니 사정을 또 생각하죠. 아침밥도 1,000원에 아침밥 네. 사업하죠. 학교 다니기 정말 좋은 곳이 우리 이 지역인데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모르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계속 저희도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결국 뭐 뉴욕이나 LA나 굉장히 대도시가 물론 뭐 잘 되지만은 지역의 뭐 노스캐롤라이나랄지 어떤 그런 뭐 조그만하지만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공부도 하면서 산업도 밀집 뭐 굉장히 많이 잘 들어오고요. 그런 데가 이제 앞으로 많이 생기듯이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작게 우리 지역 대학이 갖고 있는 장점을 조금 더 우리 박성대 총장님 원대 측면에서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우리 대학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보면은요, 크게 보면은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부터 시작해서 법학전문대학원 그런데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서 그 변호사가 과거에 보면은 법학전문대학원 되기 전에는 한 50여 명 정도 배출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출한 인원을 보니까 449명의 변호사를 배출하더라고요. 예. 그 중에 58명이 원광대학교 출신이 그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15%가를 뽑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 진학해서 58명의 변호사가 탄생했고 예. 뭐 의대치대 한의대 약대는 그 40년씩 됐으니까 100여 명씩 있으니까 한 4천여 명씩 그 의사나 치과 의사 그다음에 한의사 등을 배출했고 약사는 약학대학은 그보다 더 오래됐으니까 예. 상당 부분 많이 했을 겁니다. 그것 말고도 제가 왜 그 법학전문대학원 얘기를 말씀드렸냐면은 학생이 조금 그 초중고를 다니면서 자기의 꿈을 제대로 다 실현할 만한 역량이 안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자기 꿈을 가지고 그렇죠. 대학에 진학해서 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한다면 그 1년에 9명씩 뽑는 지역 인재에 충분히 들어가서 그렇죠.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꿈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지역에서는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조그마한 노력만 하더라도 달성될 것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6급 공무원을 추천해 줘서 6급 공무원으로 간다든지 과거에는 6급이었지만 요즘 이제 7급으로 이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 조금만 노력해도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측면이 약간은 없다 하더라도 예. 지역에서 더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는 것 같고요. 서울에 가면은 일단 거주 비용부터 시작해서 상당 부분 부담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예. 일본의 경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광역군에서 학교 나오고 거기서 취창업해서 거기서 정주하는 그러한 모델링이 성공해서 지역사회를 지켜내는 경우를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이고 대학과 함께하는 지역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 지역에 있는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기업체도 상당 부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또 그러한 기회를 찾기 위해서 산업체의 CEO를 초빙해서 4학년 2학기에 각각의 기업을 알리고 또 학생을 리크루팅 할 수 있는 예. 그 기업체에 리크루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서로 미스매칭 되는 부분이 없도록 예.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상당 부분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우리 지역에 대한 현실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 그리고 전북대학교 양호봉 총장 모시고 지금의 대학의 현실 그리고 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들은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정부의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지자체와의 협력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전라북도 교육소통협력국의 나혜 속장을 전화 연결해서 어느 단계에서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좀 더 현실적인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혜수입니다. 예, 교육소통협력국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전국에서 거의 교육협력 추진단은 또 저희 같이 명칭을 교육소통협력국을 가진 국은 저희가 또 유일하게도 첫 번째 만들어졌습니다. 예, 사실 제가 앞에서 그동안의 민선 8기 이전에 우리 광역단체장인 도지사님이나 시장군수님이 대학과의 연계에서의 노력이 조금은 지금과 같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도 달랐기 때문에 하지만 역시 이제 민선 8기 들어서는 뭐 대학도 행정도 또 정치권도 기업도 언론도 다 같이 이 지역 대학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전라도 행정 차원에서도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좀 달라졌고 열심히 해야만 되는 그런 현실 우리 국장님은 더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지역과 대학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인구 감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그 지역은 또 인구가 부족해서 또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대학도 학령 인구가 줄어서 사실은 생존도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이렇게 민선 8기 들어서 우리 미래의 경제 인구인 우리 청년이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을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집중의 노력의 결실들이 하나하나 이제 맺어가는 가운데 RIS 선정, 또 라이스 시범 지역 선정, 아울러서 이제 각 대학별로 또 글로컬 대학 선정되도록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 체계라고 할까요? 각 대학들도 TF팀을 구성하고 있어서 소통을 좀 잘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RIS를 사실은 굉장히 늦게 이렇게 또 그렇습니다. 선정이 됐고요. 그러면서도 또 RISE 이 지자체 주도의 어떤 시범 지역으로서는 또 첫 번째로 이렇게 선정이 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저희 지역과 대학이 어떤 공동의 위기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기업 유치도 이렇게 하지만 이 지역 산업에 맞는 인력 양성들을 하도록 우리가 굉장히 대학과 협업을 잘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RIS와 라이즈가 선정이 되면서 이렇게 추진단을 만들어서 지금도 거의 뭐 매주 1회 이상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간단하게 RIS의 중심 내용, 또 라이즈의 중심 내용 좀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RIS라는 거는 그 지역 산업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고 길러내서 이제 이 공급을 하는 그런 체계인데요. 예. 대학은 그 인력 양성을 위해서 대학의 어떤 학사 구조나 이런 것들을 개편을 하고, 지자체는 또 정주 여건들을 개선을 해서 정착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 사업입니다. 예. 그런 반면 RISE는 이런 지자체, 그동안에는 대학 주도의 사업이었다면 지자체 주도의 어떤 사업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지자체가 법인을 설립해서 대학 지원 사업을 좀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그동안에는 이제 지원 기관이었다면 지금은 기획자이면서 어떤 조정자의 역할들을 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지금 저희 전라북도는 RIS 사업의 3개 핵심 분야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예. 미래 수송기기와 에너지 신산업, 그리고 농생명 바이오 분야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RIS와 RISE 동시에 선정이 됨으로써 이 3개 분야뿐 아니라 총 이 사업비가 한 국비가 300억씩 5년간 1,500억이고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2,145억짜리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의 15% 이상을 아까 말씀드린 이 3개 분야 외에도 지역의 어떤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학하고 협업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15% 이내에서는 또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저희가 안고 있는 어떤 기업에 대한 필요한 실무형 인재들을 좀 공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저희 지자체가 활력을 좀 생기게 하도록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력 체계이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전라북도가 어느 정도의 교육부의 권한을 받아서 어떤 뭐 구조 조정이라든지 어떤 나름의 영향을 미칠 어떤 그런 권한도 있습니까? 지금 이제 교육부가 앞으로 뭐 생각할 때 지역 소멸이나 지역 대학의 생존을 위한 어떤 골드타임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 앞으로 5년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역의 산업 지형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2차 전지 지금 대기업들이 저희 또 새만금에 몰려오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저희도 지역도 대학도 굉장히 이제 살아남지 못하는 이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산업에 필요한 어떤 인재 공급을 위해서 기업에 이제 필요한 R&D도 지원을 하고 거기에 맞는 실무형 인재도 공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질문 드리고 두 총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대학이 노력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글로컬 대학인데 30곳 중에 10곳이 오는 10월에 결정되고 6월에 예비 지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지자체에서는 이 글로컬 대학 선정되는데 어떤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저희가 이제 아까 좀 전에 여쭤보신 게 구조조정의 권한이 있으시냐고 했는데 지금 이제 글로컬 대학
게 지금 많은 대학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구조조정을 각자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뭐 지자체가 주문을 한다거나 인위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아마 대학의 입장에서 이런 인재들을 지역의 산업에 맞게 공급을 하려면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지를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예. 굉장히 구조조정을 노력을 하고 계시고 글로컬 대학에 이제 이렇게 선정이 되시고 또 우리 지역에 함께하는 어떤 그런 방안을 마련해 오시면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자, 전라북도 교육소통협력국의 나이스 국장님과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요. 두 총장님 함께 또 행정에 제안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원봉 총장님 인사 나누시죠. 네, 나이스 국장님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네, 총장님. 여러 가지 고생하시죠. 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하여튼 우리 지금 글로컬 사업이 5월 말부터 이제 신청을 하고 뭐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전라북도에서도 좀 통 크게 이 글로컬 사업을 위해서 지원책을 좀 발표를 대외적으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저를 비롯해 우리 박성태 총장님 또 다른 대학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기 대구 광역시의 홍준표 시장님께서 우리 대학에 지원을 해서 1조를 지방비로 지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철우 경북지사님께서도 어떤 지역 대학들을 위해서 한 1조를 지원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사실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물론 사실은 우리 김관영 지사님께서도 굉장히 지역 대학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서 정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사실 감사를 드립니다만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좀 1조는 아니어도 9천억이라도 좀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은 상당히 정말 우리 대학들이 큰 힘이 나고 또 우리 중앙의 지자체의 의지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다음 주에 저희는 기대를 많이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사님께서 자리를 연연하지 않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대학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지 표명을 항상 하고 계시고요. 지금 대학에서 나름 고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혁신 방안들을 고민해서 함께 저희와 논의를 하면 저희가 도정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장님도 아마 똑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비방용으로 다음 자리에서 또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어떤 대구나 경북과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단 의지의 문제인데 그 의지를 갖고 계시는 우리 김관영 지사도 전라북도인 것 같습니다. 자,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님 인사 나누시죠. 예, 반갑습니다. 나이스 국장님. 네, 총장님 애쓰시죠.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정부의 권한이 행재적 권한이 지자체로 옮겨오면서 과거에 그렇게 옮겨갈 때는 특별히 이 국토 균형 발전이 되지 않아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글로컬 사업에서는 수도권 대학, 즉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봐도 전라북도 도세가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자체에서 제공해줄 그러한 자원의 양이 상당 부분 적을 것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더 노력해야겠지만은 그러한 측면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컬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노력을 더 정성적 노력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정성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량적 부분은 상당 부분 그렇게 될 것 같은 예상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적은 자원이지만은 실제로 골고루 사용할 수는 지금 형편이 그런 형편은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도내에서도 다른 대학들은 상당 부분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립대학 총장 협의회 같은 데에서는 이게 좀 200억씩 나눠주는 것을 좀 나눠서 줬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안도 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RIS 사업이나 라이스 사업에서의 측면에서와 같은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거점 대학에서 상당 부분 힘을 발휘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이제는 그렇고는 서로 다르니까 예. 공평하게 지원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말씀해놓고도 보니까 좀 맛이 좀 뜨겁기는 합니다. 하신 말씀 다 하셨어요. 뭐 국장님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뭐 미국의 경우 있지만은요. 네. 뭐 캘리포니아 주가 인구 2,500만인데 전 세계에서 GDP 순위로 보면은 7위권에 해당됩니다. 프랑스하고 거의 버금가는 정도의 GDP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들이 사실은 그 캘리포니아의 주된 그 역할을 해서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UC 계열이죠. 예, UC 계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예를 보면은 사실은 UC 버클리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립 캘리포니아 주에서 한 15%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UC LA는 50%를 지원해 줍니다. 근데 이제 그 UC 버클리가 15% 떨어진 것은 30년 전에는 그것도 똑같이 50%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UC 버클리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대학이 돼서 더 이상 지금 현재 지원은 똑같이 6천억씩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UC 버클리는 엄청 커지고 명문학교가 됐기 때문에 비율만 적어진 것이지 사실은 이제 캘리포니아 주가 한 50%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명문학교를 만들고 이제 명문학교가 된 UC 버클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율이 좀 적어졌지만은 뭐 하여튼 그 정도의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이제 이게 결국 거의 공식화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대학 여기 전라북도에 있는 뭐 전북대 원대뿐만 아니고 뭐 다른 뭐 전주대 우석대나 뭐 여러 군산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런 대학들을 집중 지원해서 그 대학을 살려야만 결국 전라북도가 살고 그 도시도 살기 때문에 이제 그 지원을 아까 뭐 그 액수를 얘기한 것이 결국 지역의 그 예산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대학을 살리는데 쏟아야 그 지역이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저희의 그 정량적인 얘기를 저희가 드리는 것은 그게 미국의 경우가 결국 그렇게 해서 성공한 거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선거에는 총장님 출신들의 도지사 후보가 모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그만큼 이제 대학과 지역에 뗄 수 없고 예산의 지원이 좀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다. 그것이 곧 지역이 사는 길이다. 아마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 같습니다. 나이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네네. 뭐 아까 총장님 말씀하시는 뭐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데는 정말 이견이 없고요. 지사님도 공감을 하고 있고 대학의 어떤 지금 현재의 구조로서는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이제 뭐 지원을 해도 사실은 지역의 그동안에 이제 산업에 좀 같이 연관을 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계기에 이제 어떤 혁신적인 어떤 방안이나 총장님들이 의지를 갖고 좀 해주시면 저희 도에서도 어쨌든 가용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또 행정에서 그 중심에서 우리 대학과 잘 소통하시고 대학의 어떤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소통협력국의 나이스 국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아울러서 말이죠. 이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앞두고 있고 많은 과제들, 내용들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북에 맞는 특례 발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할 것인가, 반영할 만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대학의 어떤 지원, 대학의 조언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전북특별자치도 그 국민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제가 최근에 맡았습니다. 근데 예. 저기 제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 그 전라북도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예를 들면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같은 거점 국립대학인데 저기 광주 저기 그러니까. 광역시하고 전라남도하고 동시에 지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지원 체계에서 그 저희가 대응 투자하는 거의 2배, 3배를 저기 지원을 하는데 전라북도는 사실은 그 저기 광역시가 없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모든 것에서 전남대보다도 전북대가 규모나 모든 면에서 더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하고 사실은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에서 우리가 좋은 평가를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어떤 정부 재정 사업이나 이런 거 경쟁을 할 때는 광주하고 전남이 저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특별자치도에는 이제 그런 것을 좀 광역자치도가 포함된 어떤 그 지역에 해당되는 만큼의 그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학에 특별 좀 지원을 책을 넣는달지 이제 그런 게 들어가야만 결국은 광역 자치단체가 있는 그 지역하고 경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제 이런 정부의 대형 사업에서 사실은 특별자치도는 무조건 하나씩 그 저기 선정을 해주는 예를 들면 그런 저기 특별 법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이제 원광대는 또 원광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글로컬 대학 또 내지는 이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출범 앞둔 가운데서 그 내용의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 글로컬 대학 그 출범 선포식 때 제가 사회를 보면서 원대가 방향성을 참 잘 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글로컬 대학의 중심에 어떤 핵심 내용이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서 전라북도에도 많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대학의 현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특별자치도 출범 앞두고 한 얘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제가 어제도 완주 군수님 뵙고 왔는데 익산시나 완주군이나 접합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이제 국가산업단지 측면도 있고 또 그 건너편에는 이제 포석 단지가 있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구역별로 접근하면은 서로 상당 부분 제한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익산시하고 완주군이 협업해서 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시군으로 나눠서 할 게 아니고 공간적으로 산업적인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공동 정책을 지원하는 특례에 중점을 두면 좋겠다 그런 측면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구도심 재생 사업 등 보면은 골든 타임을 놓친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국가기관 교통망 공간 설계라든가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을 제공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소비자의 소비 추세를 분석해서 원광대학교에서 한다고 한다면은 식품산업 신제품 기획 등을 제공해 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농생명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측면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은 의대나 치대 한의대에서 우리가 지역 인재로 뽑는 인원이 상당 부분 됩니다. 그러한 인재들이 지역사회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수소 특화나 탄소 산업이 전부 미래 산업이고 국가 산단이기 때문에 원광대학교에서는 기초 과목 그 측면에서 창취업을 목표로 하는 이러한 산업을 창취업을 목표로 해서 기초
과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이 또 인턴십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일학습 병행 사업을 해서 더 학생 생활을 하면서 유학생도 더 모집하고 그래서 정주 인구를 늘리는 데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자,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학 두 총장님을 모시고 대학의 어려운 현실입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방향 그리고 아울러서 지자체와 함께 연계하고 있는 노력들 말씀 들어봤습니다. 전북대학교가 올해 76주년을 맞이하는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1947년에 설립됐으니까. 47년. 예. 자, 지금 총장으로서 우리 총장님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해주셔야 될 텐데 앞으로 이제 세일즈 총장, 더 발로 뛰는 총장, 현장의 답을 찾아가는 총장으로서 더욱더 거점 국립들을 어떻게 좀 더 그 위상을 높일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제가 전북대학교 총장을 이제 맡은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사실은 이 대학의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의 위기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이제 글로벌 사업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을 유치를 해야 되겠고요. 예. 결국은 이런 그 계기를 통해서 전북대학교가 아까 우리 나혜수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혁신을 통해서 이제 그 글로벌 좋은 대학으로 가는 그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학령 인구가 감소하지만은 세계 인재들이 결국 모여드는 좋은 대학이 돼야 된다. 이제 미국이 결국은 그 세계적인 경쟁력과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대학의 그 원천이 있거든요. 좋은 세계의 모든 인재들이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고 또 새로운 걸 창조를 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미국이 결국 산업도 강해지고 사회도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듯이 전북대학교가 이번 기회에 뭐 교육 강국의 그 일원으로서 우리 전북대학교가 아주 세계적인 명문의 대학으로 발돋움하는데 저희가 저 혁신을 통해서 하여튼 예. 이번 글로벌 사업과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전북대학교는 이제 그 우리나라 학생들뿐만 아니고 세계 학생들이 모여드는 그런 글로벌 탑 100 대학으로 우뚝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광대학교는 올해 이제 77주년 기념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총장님. 예. 예, 5월 15일이 개교기념일인데 예. 7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협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예. 지역을 살리는 대학의 역할을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대학의 기능을 재구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과 관계된 도시계획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 산업체를 지원해서 이 지자체나 아니면 산업체가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을 깔아주고 또 약자를 보호하면서 다문화나 아니면은 경제적 약자인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해 나가는 측면이 필요하겠다. 또 지역이 키우는 대학으로 우리가 위상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지역을 키우는 대학이 되려면은 개방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 예. 교육 서비스에서 개방을 상당 부분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 이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정책을 공조해 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 지역사회의 문화하고를 선도하고 어떠한 그러한 그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또 미래 성장 산업에 관련된 인재 양성을 해서 취창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직자 교육을 충실히 해서 재직자들도 새로운 예. 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원광대학교에서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대학 총장님을 모시고 대학의 문제의식을 살펴봤고요. 또 답도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자체와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제 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총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광대학교의 박성태 총장 그리고 전북대학교 양우봉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더 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홍윤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